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됐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미국 증시의 그 하루 스토리를 한번 살펴본다면 장 초반 양호한 고용지표 결과에도 추가 부양책 관련 협상 불확실성으로 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페이스북이 호재를 기반으로 급등하자 나스닥의 상승이 확대되었고, 더불어 트럼프가 백신이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야? 트럼프가 백신이 11월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발표도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보합권 등락에 그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틱톡을 둘러싼 이슈로 상승하며 나스닥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대충 이러네요. 근데 제가 역시 예상한 대로 트럼프가 계속 이 백신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확인하는 게 있죠. 미 연준에서 달러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회수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최근 한 7월 달부터죠. 네, 7월 달부터는 현재 시장을 관망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약간 혼조세가 있었습니다. 우선 S&P 500 선물 지수는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거의 횡보에 멈췄죠.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다시 또 한 11시부터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환율도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네요. 1185원. 네, 이런 거의 1.5원 죄송합니다. 거의 1.5원 소폭 상승 가운데서 확실하게 1200원 밑에서 현재 놀고 있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좀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 다닐 겁니다. 최근 2차전 지주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연일 코스피랑 코스닥은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둘 다 8월 7일 오늘 기준으로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죠. 근데 계속 걱정되는 부분은 이 매물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든든한 이 매물대가 이렇게 들어와주면 좀 안정이 되는데 점점 매물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오버슈팅하는 면이 없잖아 보입니다. 선물지수도 역시나 계속 매물대가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금일 수급 상황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 또 외국인이 오늘 선물까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신규 상장 회사 한국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선 한국파마를 회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제약 회사입니다. 제약 회사라서 우선 사업 영역이 이제 정신신경계, 소화기계, 순환계 쪽, 항균제 쪽, 기타 처방의약품들도 있고, CMO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 그다음에 녹십자, 그다음에 휴원수, 이런 회사에서 위탁 생산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이 치매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치료제 위주로 한번 집중적으로 봤는데, 우선 이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별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이 정신신경계가 전체 매출에서 한 43%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처방의약품이 또 30%, 이 두 부분이 크게 전체 매출의 한 73%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정신신경계 쪽에서도
어느 쪽이 매출 비중이 높나를 봤더니만 조현병 치료제가 거의 30%고요. 또 치매 치료제도 거의 30%. 이 두 개가 또 이 한국파마의 주 매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약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나를 살펴봤더니만 우선 치매 치료제 이 바스티아정은 전체 시장에서 한 2.4% 아주 소폭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대장 내시경 시에 쓰이는 장 세정제가 이 크리콜산이라는 약인데 전체 시장에서 한 12%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 순위로는 거의 2위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우울증 및 불안 장애가 이제 이 파마파록세티정이고 전체 시장에서 18%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 수익률로는 3위. 예, 이 부분이 좀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우울증 약이 거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가까운 게 이거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신약이 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 다음에 폐간 섬유화, 그 다음에 신장 독성 완화 등의 신약 치료제 전 임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임상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다. 예, 신약 이야기는 아직까지 먼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는가를 봤더니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거의 한 10억, 100만, 1000만억, 10억 정도, 12억 정도 벌었고요. 12억 이상 벌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는 거의 한 16억인가요? 16억 이상 벌었네요. 그게 조금씩 상승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좀 많이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약들을 좀 많이 안 찾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우선 공모주 현황을 보니까 공모주까지 포함해서 전체는 거의 1100만 주죠. 1100만 주 중에서 한 28%를 이제 공모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모가 심한 밴드가 한 6,500원에서 8,500원 사이였는데 확정 공모가는 9,000원 사이였습니다. 9,000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중에 한 320만 주 중에서 한 244만 주를 기관이 이제 가져갔네요. 전체 공모주 주식 중에서 한 75%네요. 그럼 보호예수 상을 보니까 우선 최대 주주가 회장님이죠. 박재동 회장님이 한 26%를 차지하고 있고 이름이 여자분이신데 대표이사 분이신데 아무래도 지금 딸이신 분이 아마 대표이사이신 것 같아요. 전체 주식 중에서 한 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주식 중에서 한 41%를 갖고 있네요. 아주 안정적이죠. 특수 관계자면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까지 합치면 대략 한 61% 정도 되네요. 여기가 한 20% 되니까. 그래서 가족이 거의 62%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 연도가 1974년도에 부터 영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주식 관계로는 엄청 튼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상장하니까 상장 직후부터 유통 가능 물량이 대략 한 340만 주, 그래서 전체 주식수 중에서 한 340만 주가 이제 유통이 된다고 하네요. 한 31.5%네요. 주식
순전히 이 주식 관계로만 따진다면 되게 안정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61% 정도요. 예. 되게 안정적입니다. 61%가 가족이 갖고 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예전에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쪽에 정부에서 그동안 얼마나 지금 연구 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나를 살펴봤더니만 오히려 어 이게 2019년도 기사인데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를 고점을 찍고서 2018년도부터 이 알츠하이머 쪽에 대한 정부에서의 지원금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 위 기업에 좀 투자 매력을 좀 못 찾았습니다. 최근에 뭐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을 발표해서 이 치매 치료제 쪽으로 좀 찾아봤지만 우선 점유율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국가에서도 오히려 이 개발 지원금이 현재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이마저도 좀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오히려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 임상 이상 같은 소식이 있는데 이 회사는 아직 임상 소식도 없죠. 임상 소식도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또한 또 최근 트렌드가 그 디지털이랑 그린 뉴딜이잖아요. 또 그린 뉴딜 중에서도 오늘까지 2차 전지, 2차 전지가 너무 강세죠. 그래서 과연 이 내일 상장하는 이 한국파마라는 회사가 과연 시장에서 주목을 끌 수 있을까라는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꽤 오래된 회사인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생활에 좀 필요한 약들을 좀 꾸준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죠. 뭐 우울제라든가 그 위장 내시경에 필요한 그런 약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좀 빚을 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한국파마라는 회사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해서 종목들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 신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한국화장품 제조,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면세점이랑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외국인이 저가에서 지금 이 섹터를 골고루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K푸드죠. K푸드가 현재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에 있는 만두 있죠. 만두라든가 이제 삼양식품에 있는 라면, 라면. 이 제품 우선 K푸드가 그 코로나19 사태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대표적인 경쟁업체죠. 화장품 경쟁 나라가 있죠. 우선 대표적으로 일본이랑 그다음에 유럽인데 이 두 나라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과연 화장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드는 가운데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과연 우리나라 화장품이 치고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빈자리를. 그래서 이거 지금 저 같은 이 주식쟁이가 이런 종목을 좀 바닥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좀 약간 좀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손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우선 이번 주말 지켜보고 다음 주 중에 아무래도 이제 이 공매도 금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이 화장품주를 한번 저가 매수 공략을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면세점주랑 화장품주가 좀 지금 굉장하게 지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들을 보니까 역시나 2차전지 오늘 또 다시 최고가를 갱신했죠. 2차전지 최고가 갱신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 그 윈스라든가 그런 태양광도 그렇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중에 이 공매도 금지 관련된 이슈가 나와가지고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랑 이제 5G, 그다음에 태양광은 현재 이제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이제 수익권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좀 분할 매도를 해서 좀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난 좀 소액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관망도 괜찮죠. 그리고 언테이트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한두 달 전에 이제 최고점을 찍다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하고 있는 이 반등 초입인데, 다음 주 중에 이 변동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고점에 아직까지 이제 나는 좀 손실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좀 관망을 했다가 수익권으로 돌아서면 이제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고, 난 좀 소액이다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추천드리고요. LG전자랑 한미약품이랑 SK케미칼이랑 ST팜, 대한항공이 오늘 다시 한번 호실적으로 예상 못한 호실적으로 오늘 좀 한 20% 이상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음 주 중에 있을 변동성을 좀 예상을 해서 나는 좀 수익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좀 소액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관망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추천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좀 뜻하지 않게 호텔신라랑 화장품주의 이제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 또 한국 파마라는 제약 회사도 오래된 몇 안 되는 오래된 회사도요. 1974년도라. 꽤 오래됐죠. 이 주주 상황을 봤어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가족분들이 한 61%를 가지고 계시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를 살펴봤고요. 주말에도 또 한번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모두 홍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